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간 IT 트렌드 언택트 뉴 노멀의 시대 오늘 강의를 맡은 세컨드브레인 연구소 이인복입니다. 반갑습니다. IT 트렌드 관련해서 행사를 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잠깐 제 소개를 좀 드리면요. 저는 현재 세컨드브레인 연구소 대표로 있고 전자책 출판사 인터랙티브 북스 대표를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대로 금융연수원하고 에버노트나 잔디 쪽에서 컨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 요즘에 오디오 클립이 또 트렌드에서 많이 뜨고 있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지금 IT 분야 2위 정도로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일달을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IT와 관련해서는 2010년도 거의 스마트폰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트렌드가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해마다 책을 내면서 강의를 하면서 자문을 하면서 관련된 활동들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썼던 책들인데 가장 최근에 거 두 개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2019년도 IT 트렌드를 읽다라는 책에서 제가 제일 먼저 주장했던 거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포지셔닝을 해서 가야 될 곳 중에 하나가 중국이다. 그리고 올해 2020년도 원더키드의 시대를 맞이해서는 어떻게 도대체 우리의 일상을 IT가 바꾸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 드렸었는데 굉장히 적절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런 강의들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책이라고 하는 건 1년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IT 트렌드라는 것들은 오늘도 바뀝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독자분들, 이렇게 저하고 만나셨던 분들한테 오늘 이후에 대해서는 이야기 드릴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을 하다가 먼저 시작했었던 게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이라는 거 시작을 좀 해봤었어요. 그래서 주 5일로 해서 거의 매일같이 아침 한 6시 반 정도에는 전날에 있었던 IT 뉴스들 중에서 3가지 정도 포인트를 제가 잡아서 이거는 꼭 한번 이해하셔야 된다 라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했던 것들을 한 달마다 모아서 그러면은 IT 트렌드라는 거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달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때문에 시작했던 게 2018년도에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2020년이 됐네요. 저희가 2019년부터는 드림 플러스랑 함께해서 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 IT 트렌드라는 이름으로다가 이렇게 좀 멋진 장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오프라인으로 만나 뵈면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하나씩의 포인트를 좀 짚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어떻게 흘러갈지, 인공지능과 로봇은 어떻게 바뀌는 건지, 이번 연도죠. 이번 연도 초에는요, 1월 달에 일상 속 로봇을 읽다라고 하는 주제로 CES 2020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해 동안에 어디에 포인트를 가지고 보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2월 달 코로나가 한참 이슈가 되기 전에는요, 이 세미나를 잡았었습니다. 스마트워크. 한국에서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못했죠. 여러분들 아시는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저희가 운영 못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이렇게 행사를 통해서 만나뵐 수 있게 돼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트렌드 최대의 관심사는 뭐냐? 최대의 관심사는 뭘까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죠. 여기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의 트렌드에 대한 예측부터 시작해갖고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아무 의미가 없게 새로운 핵폭탄과 같은 이슈가 터져버렸죠.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들. 이게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을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죠. 우리 모두의 삶이 지금 바뀌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웨비나를 통해서 우리가 강의를 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것들. 지금도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댓글이나 아니면 질문을 던져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예측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들도 조금씩은 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적응하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었죠. 바로 이 코로나에 대한 이슈들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지난 몇 달 동안에. IT 분야에서는요. 하나의 거대한 실험장이 열렸어요. 감히 실험장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슈들이 좀 있죠. 먼저 중국 이야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코로나 이슈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됐었는데 지금 정확히 끝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코로나 이슈가 끝나는 것도 제일 먼저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들이 나왔는지를 좀 보게 되면은 다른 나라들도 대응할 수 있는 것들 조금은 알게 될 것 같아요. 저는 IT에 대한 관점에서만 좀 이야기 드리면은 아마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계속 나오는 이슈들이죠. 코로나가 연 생활 로봇 시대다. 코로나19,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에서 간호 업무를 돕는 로봇이 생겨났다. 관련된 업계한테 기회가 되기 시작했다. 바이러스 정찰 로봇이 주요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옵니다. 아마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지나가다가 드론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난 다음에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으면요. 마스크를 쓰세요. 라는 식의 경고를 보내준다라든지 아니면은
중국 사람이라면 다 쓰고 있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와 같은 앱에 특히 알리페이 쪽에 마치 레드카드라든지 옐로카드처럼 만들어진 표가 들어가 있어서 어떤 곳을 갈 때 그거를 찍고 들어가야지만 이 사람이 좀 지금 안전한 지역에서 왔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 영상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건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느냐? 감시사회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의 포인트하고요. 두 번째는 생각보다도 중국의 IT 기업들이 이번 이슈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하고 실험들을 해왔구나. 이걸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방금 전에 감시라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은 지금 저희는 어떻죠? 코로나라고 하는 복병과 같은 엄청난 큰 이슈가 터지니까 국가의 통제라든지 약간의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이거는 괜찮아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오히려 더 센 제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하기 시작하죠. 이게 하나가 바뀌고 있는 삶의 현장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진행 안 했었던 것들이 아니죠. 꾸준히 해오고 있었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IT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코로나에 맞서갖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사실상 잘 모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잘 안 나가게 되죠. 집에서 안 나가다 보니까 밖에 있는 뉴스를 듣긴 하는데 어떤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의료원 쪽에 코로나와 관련된 의료 지원 로봇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자, 로봇이 코로나 쪽에 쓰이기 시작한다? 당연한 얘기겠죠? 직접 사람이 가가지고 물건을 건네줄 때, 병원에서 환자분들한테 필요한 물건들을 갖다 줄 때 제일 먼저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 의료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이런 로봇들이요, 가서 방역을 하고 온다라든지 필요한 수건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전달하고 온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실험장이라고 이야기 드렸던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완벽하진 않아요. 100% 완벽하진 않은데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어떤 IT 제품이라도 어떤 IT 서비스라도 이거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모두가 한 7, 80%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로봇들이 쓰이게 됐을 때 뭐가 생기게 되냐? 바로 축적된 데이터가 생기게 되죠.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를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원했던 건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요,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데이터 수집을 했겠죠. 우리나라도 조금씩은 들어갔겠죠. 자, 역시 주목해서 보실 만한 것들은 이런 사이트인 것 같아요. 이거 우리나라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뭐 미국이나 그런 데 사이트를 봐봐도 이 정도로 잘 돼 있는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다행이지만 확진자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져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었습니까? 마스크와 같은 것들 어디서 사야 되지? 이런 것들을 볼 때 고등학생들이 만들었었던 확진자의 동선이라든지 마스크를 어디서 살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웬만한 IT 회사들은요, 자기네 앱에 다 포함을 시켰었어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였었죠. 지도에서 검색만 해도 본인 자신이 있는 곳 위치에 있는 근처에 있는 약국에서 살 수 있다, 없다? 그런 데이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 공공 데이터가 개방되었기 때문이죠. 공공 데이터에 대한 개방들도요, 천천히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생각했던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제는 이렇게 한번 활용해볼까? 역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수많은 앱들이 혹시 실수가 있다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 비난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죠. 자, 또 한 가지 몇 달 동안 사라진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가 뭐냐? 헬조선이라는 용어죠. 헬조선이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비난했었던 것들, 그런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주목을 하고 있죠. 한국 괜찮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상하게 자부심부터 시작해갖고요, 모든 것들이 도약할 수 있는 토대로 나아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현재예요. 하나 더 봐볼까요? 5G 코로나 필수 요인 한국을 보라. 이런 얘기 나옵니다. 우리 작년부터 5G 욕 엄청 했었잖아. 제대로 안 터진다. 이제 올해부터를 제대로 터지고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키포인트로 보고 있죠. 왜 그러느냐? 5G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자 가장 먼저 깔려야 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LTE가 그랬었거든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요, 코로나로 인터넷 트래픽 폭증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에 나왔던 많은 기사들이 있었죠. 넷플릭스, 유튜브, 페이스북, 모든 동영상을 쓰는 서비스들이 트래픽이 폭주합니다. 집에 있으면서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지금 웹이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인터넷 트래픽 데이터를 쓰게 되어져 있는데 갑자기 급증하게 되니까 셧다운이 일어나게 되면 큰일이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속도 자체에 제한을 걸어달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요즘 여러분들 느끼셨을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유튜브 들어가시면은요, 갑자기 화질이 나쁘게 나와요. 이거는 기본값 디폴트를 제한을 걸었기 때문이죠. 물론 국내에서는 설정 메뉴 들어가시면 다시 4K나 아니면은 1080 FHD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있죠.
그렇다면 유럽 쪽은 지금 인프라망이 약합니다. 거기는 제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떠느냐? 잘 되잖아요. 지금 영상 보시는 것도 끊김없이 보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튼튼한데 5G는 역시 브로드밴드는 한국이었어. 라는 얘기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IT 쪽에서도 접목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겠죠. 자, 이제는요. 다음 무대는 사실상 미국으로 좀 넘어갔습니다. 지금 미국에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슈들이 터져 나옵니다. 미국은 IT 기업이 많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IT 기업들, MS, 애플, 구글 다 미국에 있죠. 여기들이 응답할 때가 됐죠. 우리가 IT가 도대체 코로나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자,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딥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IBM 이슈도 나와 있죠. AI 왓슨 분석 툴, 정보 제공 앱을 공개했다는 내용들. 한 곳에 모았다. 구글과 애플과 MS가 검색 기능을 강화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같이 맞물리는 얘기가 뭐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들이 돌아다닐 때 위치 정보. 사실상 여러분들 GPS 기능 다 켜놓으셨잖아요. 위치 정보를 어느 순간부터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3사들이 모여가지고 개개인의 위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다라면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도. 다만 개인에 있어서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되죠. 근데 이거를 코로나 이슈가 같이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약화되어져 가는 것들, 그런 실험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단에 있는 이런 기사들도 있죠. 애플이 안면 보호대를 만들었다. 테슬라가 호흡기를 만들다. 기업들이 극복에 동참하고 있다. IT 기업들은요, 더 많은 신경을 지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는 미국의 IT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이거 역시도 포인트로 가져가셔야 될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IT 회사들의 데이터와 경험이 지금 축적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약간 좀 애매한 일이 벌어지는 게 코로나 이슈가 모두가 끝나고 났었을 때 어떤 기업들이 선택을 받을 것이냐, 어떤 나라들이 이 데이터와 경험을 가지고서 많은 선택을 받을 것이냐. 글쎄요. 우선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쪽에 데이터가 많이 있지 않을까요? 다만 마음속에 반감이라는 게 좀 있기는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지, 혹시 관련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지금과 같이 테스트베드, 실험장, 물론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한다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 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그렇게 좀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보고서들이 지금 등장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구글에 들어가셔서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변하지?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죠.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 아니실까 싶어요. 자, 이런 기사들, 이런 보고 자료들이 있죠. 코로나19 시대에 유통, 소비재, 산업혁명, 대응 전략이 어떻게 될 것이냐. 코로나19가 가져올 구조적 변화는 어떻게 되지? 디지털 경제가 어떻게 가속화될 것이냐. 심지어는 맥킨지에서도 얼마 전에 보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영문으로 돼 있긴 하지만 똑같이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어떻게 영향이 미쳐지는 거지? 이런 게도 있죠. 닐슨 코리아에서 얼마 전에 나왔었던 코로나19에 대한 보고서, 코로나 인식에 대한 것들, 외식 방법이 변화했다라는 것들. 사람들은 TV를 볼 때 어떤 것들을 많이 볼까? 우리가 일상에서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말 수많은 보고서들이 나와 있고요. 수많은 특집들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쏟아질 거예요. 그런 것들 모조리 읽어보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지금까지 나왔던 보고자료의 대부분을 읽어봤었을 때 공통점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죠. 공통적인 이야기. 뉴 노멀. 언택트. 뭔가 변화가 시작이 됐다. 이 변화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 세계를 완전히 나눌 거다. 극단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그건 것 같아요. 이건 알겠는데 그럼 나는? 우리 회사는? 우리 조직은? 어떤 걸 준비해야 되지? 우선 뉴노멀이란 말이 어떤 말인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뉴노멀이란 말은 요즘 용어는 아닙니다. 2008년에 나왔었어요.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었죠. 글로벌 금융 위기.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나라가 힘들어졌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부터 3저 현상이라는 게 벌어지기 시작했죠. 저물가, 저성장, 저금리. 이게 일상화가 됐어요. 과거처럼 중국이 몇 프로 이상, 우리나라 GDP가 몇 프로 이상, 미국이 몇 프로 이상. 이거는 지금 불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그냥 일상 속에서 이게 당연한 일이 됐어요. 과거 한때는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만 맡기더라도 이자가 쏟아졌었죠. 그것만 해도 굳이 투자를 안 해도 됐습니다. 지금은요, 투자를 하지 않으면요 0%대에 머물게 되죠. 향후 더 지나게 되면은 돈을 보관하는 값을 받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집에 둘 수는 없으니까. 자, 이게 일상화가 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저비용, 효율성, 맞춤화. 이런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디지털 혁명이라는 게 소위 나오기 시작했죠. 디지털 혁명.
여기서 이제 새로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탄생했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있었지만은 이 물결을 조용히 잘 타서 올라갔던 중에 애플이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있죠. 우리나라는요. 멀리 갈 것도 없죠. 카카오톡이 있죠. 배달의 민족이 탄생했어요. 새로운 질서 속에서 작고 빠른 IT 회사들이 금융부터 시작해서 모든 곳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먼저이고 핀테크 중에서 이제 기술이 먼저이고 파이낸셜이 나중인 테크핀으로 바뀌게 되는 현상도 이 현상 속에서 일어났었어요. 천천히 갔었던 게 이게 새로운 기준점인 노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민이 이게 될 것 같아요.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아마 이걸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알겠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걸까?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한번 할 겁니다. 90분이라는 시간이 사실 길진 않아요. 자, 90분에 좀 정확히 맞춰보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좀 포인트만 좀 이야기 드릴 거고요. 제 목소리가 지금부터 빨라질 거기 때문에 굳이 뭐 2배속 이런 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개인들한테 각인한 세 가지 키워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했고 코로나 이후에도 사람들한테 마음속에 어떤 키워드들이 있느냐. 여기서 개인은요. 저고요.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모든 소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가 각인이 되기 시작하겠죠. 두 번째, 5가지 영역에서 고민할 거리더라고요. 현재를 좀 정리하면서 생각을 이야기 드릴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뉴 노멀이라고 했으니 어떤 게 노멀이 되느냐, 어떤 게 정상이 되느냐, 비정상과 정상에 바뀌는 이때 그 이야기로 정리를 좀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 얘기부터 해볼게요. 미래는 그럼 과연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이냐? 불가능하죠. 미래이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미래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그래서 미래학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도 본인들의 생각이신 겁니다. 데이터들 끌어모아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미래는 항상 불투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일을 하려면요.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입니다. 현재죠. 미래는 예측 불가능한데 현재는 예측 가능하잖아요. 오늘은 예측 가능해요. 여러분들 지금 방송 듣고 계시면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실 텐데 방송이 끝나는 90분 뒤에, 50분 뒤에 어떤 걸 하실지 그건 생각할 수도 있죠.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그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미래가 올 때 기다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먼저 행동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행동하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현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현재 어떤 일들이 벌어져 있고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좀 볼 수 있는 것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런 IT들을 일상 속 IT, 일상 IT라고 부릅니다. 첫째, 코로나 이후의 개인들.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첫 번째 키워드는 언택트입니다. 언택트가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을 것 같아요. 언택트? 요즘에 하도 많이 나오는 말이다 보니까 신조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맞습니다.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졌어요. 컨택트라는 말, 만나는 거잖아요. 대면, 접촉, 안 만나는 겁니다. 비접촉. 이게 이슈가 된 게 트렌드 코리아 2018년도 버전의 언택트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러면서 마케팅을 언택트로 해야 된다. 사람들이 이제는 대면보다 비대면을 좋아하기 시작한다. 챗봇을 쓰기 시작한다. 혼자서 뭔가 물건을 보고 있을 때, 이거 막 보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와가지고 말을 건다거나 이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유명했던 사례들이 이니스프리에 들어갔었을 때 돈터치, 나한테 말을 걸지 마세요. 말을 걸어주세요. 장바구니를 가지고 들어간다라든지 그런 유명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비대면이 일상화가 되는 게 지금 가속화된 겁니다. 자, 노멀이라 했었죠?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언택트에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떤 게 생기느냐? 비대면 먼저, 대면은 나중에. 누군가가 만나서 회의할까요?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과거에는 가서 2시간씩 걸려서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미팅하는 게 당연했었습니다. 그게 일상이었으니까. 근데 이제는요. 조금씩 바뀌고 있었던 게 원래 화상회의가 있었죠. 화상회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수많은 기업들은 지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해요.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효율이 아니라고 느꼈었죠. 그게 정상이니까. 바뀌는 겁니다. 물어보기 시작하겠죠. 굳이 만나야 되나요? 이게 먼저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모바일 활용. 네, 모바일 사용하는 지수가 예전보다 지금 더 올라갔어요. 스마트폰은 사람들이 집에서 놓지 않고 있습니다. TV 화면은 한 가지인데 스마트폰은 모두가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모바일이 기본이 되는 세상이 더 빨라졌다. 지금도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집에서 TV 혹은 노트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스마트폰은 누구나 갖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고민해야 되는 건 모바일이다. 모바일로 어떻게 더 활용시킬 것이냐. 모바일로 고객한테 어떻게 접근시킬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에 익숙해졌으니까요. 유명한 얘기 있죠. 유튜브를 많이 보는 세대.
10대 이하가 많이 본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로 많이 보는 세대가 5, 60대 이상으로 올라갔죠.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기 시작해요. 모바일은 간편하니까. 집에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택근무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격리 기간, 사회적인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기 더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안 변합니다. 우리가 이제 각인이 됐어요. 언택트가 먼저다. 두 번째, 불안감이죠. 불안감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건강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어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었냐면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시는 거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거는 여러분들 지하철 타시거나 대중교통 갈 때 마스크 안 쓰신 분들을 찾는 게 더 어려운 일이 됐어요. 그럼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셨던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그동안에 1년에서 2년 사이에 벌써 헬스케어부터 시작해왔고요. 개인의 건강을 채우는 것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안마의자 쓰시는 분들 많아지기 시작했죠. 개인용 안마기기, 눈 마사지기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불안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이슈가 끝나더라도 내가 계속 건강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다음번에 뭐가 올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벌어진 일들이죠. 첫째, 실내보다는 이왕이면 야외다. 커피숍 같은 경우에도 밀폐되어져 있는 실내보다는 야외 테라스를 더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예전에도 그렇긴 했었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요. 웬만하면 야외에 자리가 있고 춥지 않다. 야외를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키즈카페부터 시작해서 밀폐된 공간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고민거리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뭔가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 공간을 리모델링한다? 그렇다면은 기본적인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는 여기에 왔었을 때 여기는 건강한 공간이야 라고 하는 인식을 줘야겠죠. 그거는 테이블 숫자를 줄이는 게 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거리 간격을 벌릴 수 있는 일이 되거나 아니면 특정 장소에는 시간대별로 손님을 받는 것들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어떤 곳이 더 많이 각광을 받느냐?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요즘에 그런 얘기 하실 때 있지 않으세요? 연휴가 다가왔는데 사회적 거리는 둬야겠고 잠깐 바람은 쐬고 싶어요. 야, 이왕이면 사람이 없는 곳에 가자. 대부분 어딜 가시냐면 그래서 공원을 많이 갑니다. 주말에 공원 가시면 거기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곳에 찾게 돼 있죠. 사람이 많이 안 오는 펜션, 사람이 많이 안 오는 커피숍. 그래서 그렇게만 검색해 보셔도 굉장히 이쪽 산업들이 앞으로 더 발달할 거라는 걸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수익이죠. 수익에 대한 불안감. 이건 앞으로도 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은 두 가지예요. 내 몸. 나는 튼튼한데? 몸만 튼튼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수입은 반드시 중요한 일이 됩니다. 돈에 대한 것들은요. 자, 이슈가 나오는 것들, 자영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기 시작하죠. 그냥 자영업자라고만 검색해도 이렇게 우울한 기사들이 나옵니다. 위기의 자영업자들, 지역 경제를 강타했다는 것들, 쌓여가는 중고품들, 줄폐업에 이런 이슈들이 나오는데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양극화, 여기도 좀 차별이 나오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난 이런 이슈가 있어서 상관없다. 현재 대기업에 계시는 분들 혹은 공공기업에 가시는 분들은 크게 지장이 없는 삶이실 수도 있습니다. 출퇴근할 때 좀 불편하신 것들, 집에서 재택근무할 때 불편하신 것들,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월급이 깎이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일들은 없겠죠. 그런데 중소기업으로 가게 되면 약간은 달라지게 됩니다. 벌써 임금 삭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곳들도 있죠. 강제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일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그렇죠. 그 밑에는 또 어떤 분들이 계시느냐? 자영업자분들이 계십니다. 하루 종일 가게 문을 열어놨었는데 손님 한 명 안 오는 경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또 물론 프리랜서 분들도 있죠.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 심한 경우에 이런 이슈가 있을 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수입이 제로이신 분들도 꾸준히 있습니다. 버티는 거죠. 적금을 깨면서, 보험을 해약하면서, 혹은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불안해요. 이 불안감, 이슈가 끝난다고 해서 사라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다음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라고 하는 건 남아있어요. 자, 수익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게 되느냐? 현금으로 가게 됩니다. 일단 현금을 쌓아둬야 될 것 같은 것들. 어디에 섣불리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도 소비를 한다라기보다도 일단은 내가 소비 생활을 억제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이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목표 지향적인 소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한참 나오고 있는 이 이슈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폭발적인 소비가 일어날 것이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바람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한쪽에는 그렇게 소비를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이건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겠죠. 자, 수익에 대한 불안감이 드러나다 보니까 대기업은 괜찮냐? 약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되게 되면 가장 큰 위험성 중에 하나,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미국, 일본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정리해고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슈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국가적인 통제에 대한 것, 관리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개인들은, 지금 개인 얘기라고 있잖아요. 개개인들은 여기에 대응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더 억울한 거 뭐 드릴까요?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지식인에서 검색했던 겁니다. 지식인의 부업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자영업자인데 마땅한 부업이 없을까요? 이때 PC로 초기 비용 없이 무료로 부업할 만한 거 없을까요? 부업 찾아요. 어디서 신청하는 건가요? 할 만한 거 없는 건가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검색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뜨기 시작하느냐? 밤에 알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택배 쪽에 뛰어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본업이 있으면서 부업을 시작했는데 부업이 본업이 돼버리는 것도, 이거 역시도 정상의 비정상화, 비정상화의 정상화, 이상한 쪽으로 우리는 가고 있어요. 그러니 마지막 이슈까지 얘기를 해보죠. 마지막, 개인한테 있어서의 고민거리들. 워라밸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워라밸이 재정이 되는 순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부터 계속 워라밸,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를 얘기했었을 때 워라밸보다 더 중요한 건 라이프 밸런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었어요. 왜냐면은 워라밸이라는 건 자꾸 일하고 생활을 구분하게 되는 것들인데 어차피 우리의 라이프는요, 일하고 생활이 섞여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심을 누가 잡아야 되느냐? 가운데 빨간 글씨로 되어져 있는 나죠. I. 내가 중심이 된 상태에서 내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내가 즐거운 일에 대해 생각한 상태에서 내 업무에 대한 것들,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수익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일을 하시는 이유는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잖아요. 함께 일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되어져 있어야지만 두 개의 축을 봤었을 때 가족에 대한 것들, 내가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밸런스라는 거는 세 가지를 동시선상에 두고 생각해야 된다. 라이프 밸런스. 이젠 이거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워라밸이 됐잖아요.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일하고 생활하고 비빔밥처럼 섞여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것들, 이슈가 끝난다고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슈 이후에 개인들은 어떤 쪽으로 가게 되느냐? 학습, 부수입, 투자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유능한 개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회사에 있는 순간을 그렇다면 더 잘 활용하셔야 되는 이유가, 회사에 있는 동안에 프로가 되셔야 되는 것들 더 많이 직감하실 겁니다. 내가 있는 동안에도 더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는 것들, 그거를 실험하고 테스트하기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회사잖아요. 학습에 쏟는 시간들 점점 늘어날 겁니다. 지금 저녁 때 공부하시는 분들, 집에서 이러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유튜브를 보고서 내가 공부하고 싶었던 것들에 매진하시는 분들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습에 들어가는 비용이요, 이젠 제로에 가깝게 굉장히 저렴해졌죠. 지금도 세미나 같은 것들 여러분들 무료로 신청할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한다면, 내 시간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두 번째, 부수입에 대한 것들 늘어납니다. 지금 당장 밤에 야근을 하시거나 밤에 여러분들이요 택배를 하시거나 밤에 내가 뭔가 알바를 해, 부업을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또 고민을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부수입을 찾는 분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이슈가 잠잠해지더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 지금부터 해놨어야 됐어, 이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럼 부수입에 제일 좋은 것들을 찾기 시작해. 뭘 찾기 시작하느냐? 취미에 대한 것들을 찾기 시작하시죠. 내가 취미인데 돈도 벌 수 있다면 제일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투자에 대한 것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왔었죠. 동학 개미운동이라고까지 이름 붙였었던, 우리나라 주가가 폭락하고 있었을 때 분명히 계속 더 갈 것 같은데 모두가 우울했었는데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했죠. 이 손이 이제 해외 주식 중에 테슬라에 투자하고 애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계시는 동안에 HTS를 켜놓고서 좀 더 자유롭게, 아니면 처음부터 공부를 하시거나, 내 앞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은행만으로는 안 돼, 이자만으로는 안 돼, 내가 공부를 해야지,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지금부터 뛰어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나왔잖아요. 코로나, 집값 30, 40대로 미어 터진다. 취미 플랫폼, 클래스 101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기 시작했었죠. 자, 유튜브 하시는 분들 지금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선생님들도 하시다 보니까 구독자 1000명이 넘는 채널은 97개더라. 교육부에서 선생님 유튜버 기준을 작년에 마련하기 시작했었어요. 지금은 더 껴지겠죠. 나머지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인부터 시작해갖고 특히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저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 만드는 법, 관리하는 법 알려주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럼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항상 돈이 필요한 곳이거나 항상 사람들이 간절한 곳에는요, 뭐가 있죠? 사기꾼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쏠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가 튼튼해야 된다는 것들 여기서 시작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사업을 준비 중이시다고 한다면은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었던 개인의 특성을 고민해 보시면서 우리 회사에서 이번 이슈 이후에 뭔가 신제품을 만들어낼 때 어떤 현상에 대해 고민을 하거나 뭔가를 마케팅을 해야 될 때 역시 고민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